어느 날 친구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갔는데 계정을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봅니다. 친구가 쿨하게 나 인스타 폭파했어 말하며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죠. 내 친구가 해도 놀랄만한 일을 150만 팔로워를 보유한 명품 브랜드가 일으켰습니다. 바로 보테가 베네타, 더 정확히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다니엘 리의 작품이었죠. 오늘의 주제는 인스타그램을 폭파시키고 보테가를 살려낸 디자이너 다니엘 리입니다. 다니엘 리가 패션계에 처음 등장한 시기는 2011년 센트럴 세인트 마틴 졸업쇼였습니다. 다니엘 리는 드레이핑과 다양한 패턴의 조합을 선보였죠. 그는 졸업 후 발렌시아가, 마르지엘라의 인턴을 거쳐 도나 카란에서 2년간 일합니다. 다니엘이 도나 카란에서 일할 무렵 패션계의 대세는 피비필로의 셀린이었습니다. 현대적인 실루엣과 미니멀한 패션 스타일로 그녀는 셀린을 하나의 장르로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모든 디자이너가 그녀 아래에서 일하고 싶던 시절, 다니엘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2012년 도나 카란을 떠나 셀린의 디자인팀 멤버로 합류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피비필로와 6년의 세월을 함께하며 레디투웨어 디렉터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죠. 다니엘 리가 참여한 이후 셀린은 피비의 미니멀리즘과 다니엘의 개성이 만나 현대 여성의 패션을 새롭게 정의하며 평당과 대중의 사랑을 동시에 받게 되죠. 영원할 것 같았던 셀린의 제동이 걸린 건 LVMH와 피비의 갈등에서 시작됩니다. 피비에게 정권을 주었던 LVMH가 비즈니스가 커지며 확장에 욕심을 부렸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피비필로는 2017년을 마지막으로 셀린을 떠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니엘이 이 자리를 대체한다는 이야기가 꽤 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스승의 자리를 이어받기보다 1년간의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하는데요. 그가 일본에 있던 시절 캐링그룹이 그에게 접근합니다. 캐링그룹은 LVMH와 양대 산맥을 이루는 럭셔리 패션 그룹 중 하나죠. 앙리 피노가 직접 등판해 다니엘 리와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피노 회장이 제안한 브랜드는 바로 보테가 베네타였습니다. 액세서리에 비해 아직 레디투웨어가 애매했던 보테가 베네타에게 다니엘은 큰 가능성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다니엘이 오기 전까지 보테가 베네타는 2010년 중반부터 꽤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안 레더 브랜드라는 이미지 그리고 격자 무늬 공법 외에 새로움이 부족했던 점이 문제였죠. 이러한 보테가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다니엘은 브랜딩과 상업성을 동시에 나아갑니다. 그가 처음 선보인 파우치백은 2018년 로고 트렌드를 완벽히 벗어난 제품이었죠. 이 백은 출시 후 리안나와 카일리 제너 등 톱 셀레브리티를 구매하며 입백이 됩니다. 여기에 새로운 인트레치아토 패턴을 더한 카세트백이 등장하며 시장의 반응은 더욱 뜨거워졌죠. 파우치백과 카세트백으로 브랜드의 새로운 시작을 알린 다니엘 리는 데뷔쇼인 2019년 가을 컬렉션 역시 미디어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백과 액세서리, 레디투웨어가 어우러지는 브랜드의 초석을 단단하게 다지게 됩니다. 성공적인 신고식을 치르게 된 보테가 베네타는 2019년을 오랜만에 성장세로 마감합니다. 이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던 보테가 베네타였기에 2021년 인스타그램 계정 삭제 소식은 놀라운 그 자체였죠. 보테가는 이 이슈에 대해 단지 다른 방식으로 SNS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테가 베네타의 이런 결정은 이들이 스스로 드러내는 명품이 아닌 팬들과 앰베서더를 통한 노출로 SNS 전략을 바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SNS 전략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보테가는 이러한 무분별한 이미지 소비를 줄이고 효과적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결정한 셈입니다. SNS 계정을 없앴지만 커뮤니케이션 감도는 더 올라갔습니다. 올해 4월부터 디지털 매거진을 3개월 간격으로 선보이며 브랜드의 독창적인 이미지를 구축해가고 있는데요. 스스로 브랜드를 내세우지 않는 전략은 다니엘 리와 보테가에게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테가 베네타의 재발견은 브랜드의 근본에서 발전된 백과 액세서리 그리고 이를 확장한 레디투웨어 라인업까지 하나의 목소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방향보다 효율적인 타겟팅으로 브랜드를 알리려는 다니엘 리의 인스타그램 삭제 전략이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질지 궁금하네요. 물론 저는 이 도발적인 게임에 성공적으로 베팅해보고 싶습니다.